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슈퍼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최근에 보셨어요? 아, 선덕 씨.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선덕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한결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에 겪은 기가 막히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 아들이 1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유산으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경로당에 쌀을 기부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리곤 했습니다. 돈은 흘러가야 복이 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키운 아들 한결이는 29살의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니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단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30을 앞둔 나이에도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들의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아들이 봉사활동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26살의 여자, 백설아. 처음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아이. 저는 편견을 깨고 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며 그 아이의 손을 잡았던 제가 지금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결혼식을 3달 앞두고 그 아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불편한 몸으로도 항상 밝게 웃는 모습.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짐 속에 가득한 명품 구두들, 강아지가 발을 핥자 간지러워하며 움직이던 그 순간,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제게 알려주기 시작한 충격적인 목격담들. 선덕 씨, 며느리 될 아이가 혼자 걸어 다니는 거 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1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그 아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결아, 오늘 소개팅 어땠니? 어느 가을 저녁 선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였어요, 엄마. 첫 5분 만에 제 연봉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단다. 선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결은 지난 2년 동안 어머니와 친구들의 소개로 10명이 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번 첫 만남에서 끝이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한결의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한결이 사는 집이 빌라라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물론 그 빌라의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렴. 선덕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해 11월 한결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외곽의 한 장애인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센터 앞 정원에서 한결은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작고 앳된 얼굴,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책 재미있으세요? 네, 시집이에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해서요. 저도 좋아합니다. 서시가 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설아였습니다. 26살 한결보다 3살 어렸습니다. 선천적 척추 장애로 인해 어릴 때부터 휠체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설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통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 재활센터에서 주 3일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한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한결은 계속 설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어머니에게 설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엄마. 선덕 여사는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인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요. 정말 맑고 착해 보이세요. 한결이 설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선덕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활동 가니? 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일 하는 거니 열심히 다녀오렴. 선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한결은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설아를 찾았습니다. 설아도 한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한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으세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에요. 아, 저도 대학 때 읽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아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쇼팽의 녹턴을 즐겨 들었습니다. 한결은 다음 주에 쇼팽 CD를 사서 가져왔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결 씨. 이렇게 제 취향을 기억해 주시다니. 당연하죠. 설아 씨가 좋아하시는 거라면요. 한결의 말에 설아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이제 평일에도 퇴근 후 설아가 사는 원룸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설아는 센터 근처의 낡은 원룸 건물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 그곳에 정했다고 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택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영어 실력이 좀 되어서요. 설아가 설명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한결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장애를 핑계 삼지 않고 자립하려는 설아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한결은 설아에게 치킨을 사들고 갔습니다. 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같이 축하해요.
무슨 일인데요?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아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한결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설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누군가랑 음식을 나눠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주 와서 같이 먹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한결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이제 설아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했고 주말이면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불편했지만 한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설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달랐습니다. 점점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결 씨, 저 같은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장애인이에요. 한결 씨 인생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설아 씨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한결이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공원에서 두 사람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갑자기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한결 씨, 우리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한결이 놀라 설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결 씨가 저를 동정해서 만나는 건 아닌가 계속 불안해요. 동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언젠가 식을 거예요. 그때 한결 씨는 저를 버릴 거고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떻게 장담해요? 나중에 저 때문에 한결 씨 인생이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설아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설아 씨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한결 씨, 평생 설아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설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설아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결 씨를 믿어볼게요. 한결이 설아를 꽉 안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은 어머니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 그래. 설아 씨하고? 선덕 여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잔잔하게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얼굴만 봐도 알지. 1년 넘게 한 사람만 생각하고 살았잖니. 엄마, 근데 한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설아 씨가 휠체어를 타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장애인인 거? 선덕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아,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하는 거란다. 엄마, 내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한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렴. 제대로 인사 나누자. 네, 엄마. 다음 주 일요일 설아가 한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결이 승용차로 설아를 데려왔고 휠체어를 차에서 꺼내 조립했습니다. 빌라 1층이라 접근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선덕 여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설아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설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결이 많이 돌봐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한결 씨께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선덕 여사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덕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그리고 미역국까지. 설아 씨가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끓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결이가 말해줬지. 이 녀석이 설아 씨 이야기만 하면 입이 10마디는 늘어나더라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결혼 날짜는 석 달 후인 7월로 정했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덕 여사는 설아를 위해 아파트 1층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살면 불편하지. 가까운 데 집 하나 구해줄게.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자주 보러 오기만 하면 돼. 선덕 여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결국 같은 동네의 아파트 1층을 계약했습니다. 3억 원짜리 전세였습니다. 선덕 여사가 전세금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래요? 우리 딸 편하게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설아가 선덕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선덕 여사도 설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설아가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룸에서 새 아파트로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한결과 선덕 여사가 함께 이사를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책들과 옷까지 간단한 가전제품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짐을 정리하던 선덕 여사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설아의 신발장이었습니다. 명품 구두가 가득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한 켤레에 100만 원이 넘는 구두들이 10여 켤레나 되었습니다. 선덕 여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 일을 하며 근근히 산다던 설아가 어떻게 이런 명품 구두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주신 거겠지. 선덕 여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설아는 선덕 여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시댁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선덕 여사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덕 여사는 설아를 위해 방을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침대도 낮은 것으로 준비했고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가구 배치도 신경 썼습니다. 설아는 처음 며칠은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덕 여사도 설아를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설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결은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설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곧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덕 여사는 집에서 작은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말티즈 품종의 복돌이라는 강아지였습니다. 2년 전부터 키운 아이로
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그날 오후 선덕 여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설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깔깔깔, 그만해, 간지러워. 선덕 여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설아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복돌이가 설아의 발을 핥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웃으며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을 움직인다고? 설아는 분명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발을 움직이며 간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선덕 여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돌아, 이리 와. 복돌이가 선덕 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설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발이 간지러웠어요? 아, 네. 약간 감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설아가 얼버무렸습니다. 선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선덕 여사가 설아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구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것 중 하나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또 명품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찬 루브탱이었습니다. 밑창이 빨간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 한 켤레에 200만 원이 넘는 구두였습니다. 선덕 여사는 구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은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싼 구두를 여러 켤레나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비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선덕 여사는 자책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설아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한결이 부엌으로 와서 선덕 여사를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선덕 여사는 한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아, 설아 씨 집안이 원래 좀 사셨니? 아니요. 평범한 직장인 부모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선덕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덕 여사는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단골 슈퍼였고 사장님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선덕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집에 새 식구가 늘었다면서요? 네, 며느리 될 아이가 잠깐 들어와 있어요. 아, 그 휠체어 타는 아가씨? 선덕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 동네가 좁잖아요. 다들 알죠?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선덕 씨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그 아가씨 봤는데요. 휠체어 없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뭐라고요? 선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 휠체어 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서 3분 거리에 있는 커피숍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확실해요? 네, 얼굴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기억해요. 분명 그 아가씨였어요. 선덕 여사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덕 여사는 그 커피숍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펴보았지만 설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그래.
선덕 여사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선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선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선덕 여사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선덕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박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덕 씨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아가씨 말이에요. 설아 씨요? 네, 그 친구.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어제 저녁에 봤는데요. 분명히 혼자 걸어서 편의점에 들어가더라고요. 선덕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아가씨였어요. 박 여사가 선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덕 씨, 조심하세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선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덕 여사는 한결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한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한결아, 잠깐 나랑 밖에 나갈래? 왜요?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선덕 여사는 한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복돌이에게 반응한 설아의 발, 명품 구두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한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설마 그럴 리가요. 분명 오해예요. 나도 그러길 바란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봤어. 하지만 설아는 제가 1년 넘게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결아, 엄마도 설아 씨를 믿고 싶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하죠? 진실을 확인해야지. 어떻게요? 선덕 여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아 씨 병원 진료일이라고 했지? 네, 재활센터에서 정기 검진 받는 날이에요. 같이 가자.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틀 후, 세 사람은 함께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결이 운전을 했고 선덕 여사와 설아가 함께 탔습니다. 설아는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시니까 든든해요. 그래, 우리 설아 검진 잘 받자.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설아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덕 여사와 한결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설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괜찮대요. 상태가 안정적이래요. 그때 선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설아 씨, 미안하지만 나도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네, 무슨? 선덕 여사는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아 씨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아 씨의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백설아 씨요? 근데 그분은 우리 센터 환자가 아닌데요. 네. 선덕 여사와 한결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백설아라는 이름의 등록 환자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설아가 여기서 계속 치료받는다고.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정말 없네요. 혹시 다른 센터와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설아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한결씨, 무슨 일이세요? 선덕 여사가 설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설아씨,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 센터 환자가 아니래요.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당신이 걸어 다니는 걸 봤대요. 아니에요, 그건. 설아씨. 선덕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설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설아씨, 대답해 주세요. 제발.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설아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섰습니다. 한결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설아씨. 미안해요, 한결씨.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다 꾸민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돈 때문이에요.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이제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한결씨 집안 재산이 목적이었죠. 한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선덕 여사가 한결을 부축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선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설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봉사활동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센터에 갔어요. 휠체어는 친구한테 빌렸고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서 나이트클럽 웨이트리스로 일했어요. 한결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년간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품 구두는? 선덕 여사가 물었습니다. 클럽 손님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쉽게 사주더라고요. 설아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우리를 속인 거예요? 착한 척이 아니라 연기한 거죠. 한결씨 같은 순진한 남자는 쉬워요. 불쌍한 여자 역할만 하면 금방 넘어가거든요. 한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네, 나갈게요. 어차피 들킬 게 뻔했으니까. 설아가 휠체어를 버려두고 걸어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덕 여사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한결아. 다 지나갈 거야. 엄마, 저는 정말 설아를 사랑했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설아의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설아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방에 남겨진 것은 몇 벌의 옷가지와 그 명품 구두들 뿐이었습니다. 선덕 여사는 모든 것을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버려. 우리 집엔 필요 없어. 다음 날 결혼식장에 취소 연락을 했습니다. 예식 2주일 전이라 위약금이 발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걱정하며 연락을 해왔지만 한결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선덕 여사가 걱정이 되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결아, 밥 먹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배 안 고파요. 이러다 병난다. 나와서 밥 먹자.
한결이 마지못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한결에게 선덕 여사가 따뜻한 국을 떠먹였습니다. 한결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내가 덜 다쳤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한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 살았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애가 나쁜 거지. 하지만 저는 정말 설아를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선덕 여사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덕 여사가 문을 열자 이웃들이 서 있었습니다. 슈퍼 사장님, 박 여사, 그리고 몇몇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선덕 씨, 괜찮으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이웃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과 음식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우리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덕분에 결혼 전에 알게 됐어요. 선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한결이 인생이 망가질 뻔했잖아요. 다른 이웃이 거들었습니다. 선덕 씨는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셔서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러게요. 나쁜 사람을 미리 알게 해주신 거죠. 이웃들의 위로에 선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웃들은 한결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결아, 힘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야. 이번 일로 상처받았겠지만 시간이 약이야.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간 후 선덕 여사가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맞지?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네, 엄마.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야. 설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런 이웃들도 있잖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힘내자. 이번 일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야. 한결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엄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어느 날 한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한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백설아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백설아 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정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사기요? 네, 백설아 씨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결은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나 정 씨의 경우는 결혼 전에 발각되어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지만 혼인 빙자 사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결은 선덕 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설아가 경찰에 잡혔대요. 뭐라고?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을 여러 명 속였대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선덕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벌을 받는구나.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어.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이웃분들 덕분이에요.
진작 말씀해 주셔서 큰 피해를 안 입었어요. 모녀는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선덕 여사는 동네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한결이가 큰 화를 면했어요. 선덕 여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선덕 씨가 평소에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슈퍼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덕 씨는 항상 어려운 사람 돕고 사셨으니까요. 박 여사도 맞장구 쳤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온다는 말이 맞아요. 다른 이웃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웃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한결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구나. 한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시태그 마무리.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결은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의 재판 소식이 가끔 뉴스에 나왔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결은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았을까? 어느 봄날 한결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미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밝고 솔직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편안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미소의 말에 한결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덕 여사도 미소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미소입니다. 어서 와요, 미소 씨. 한결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좋은 말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이죠. 우리 한결이가 미소 씨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던데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선덕 여사는 미소를 관찰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태도, 자연스러운 웃음, 진심 어린 눈빛.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선덕 여사는 안도했습니다. 1년 후 한결과 미소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만 초대했습니다. 선덕 여사가 주례를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한결이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소 씨는 그런 한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웃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결아, 축하한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번엔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미소 씨도 복 많이 받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선덕 여사가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엄마가 이제 마음 놓인다. 엄마, 제가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아니야. 내가 힘들 때 같이 아파했을 뿐이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미소 씨 잘 만났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알아요, 엄마. 저도 그걸 느껴요. 한결은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결이 잘 키웠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덕 여사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덕 여사는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덕 씨, 어제 결혼식 정말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한결이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요. 네, 이제 제 걱정도 덜었어요. 선덕 여사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설아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지켜봐 주세요. 선덕 여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한결과 미소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선덕 여사는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첫째 딸 정지유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유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지유 최고야. 선덕 여사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결은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출산 후 복직해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선덕 여사의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식사를 마치고 한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5년 전에 설아한테 속았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지. 왜? 그때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니?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그래서 미소를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소가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 한결 씨가 상처를 겪었기에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선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란다. 힘든 일도 나중에 보면 다 의미가 있어. 맞아요, 엄마. 그리고 이웃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선덕 여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선덕 여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결이가 5년 전 일을 이야기하며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힘든 일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며 이웃을 돕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일기를 덮고 선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덕 여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강한 아들, 좋은 며느리, 귀여운 손주들,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남편이 나타나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덕 여사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함께 해줘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덕 여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선덕 여사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감사하며.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온 선덕 여사와 한결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 시련을 극복하고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었던 설아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고 선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정씨 가족은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이웃과 가족의 소중함을.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